예,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유쾌, 상쾌, 통쾌하게 풀어보는 서정욱의 법대로 6월 24일 2부 순서입니다. 자, 2부에서는, 1부에서는 김남국, 이재명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2부에서는 송영길 그리고 김명수 이슈를 한번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송영길 돈봉투 조작론. 지금까지는 조작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혁신위에 들어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 돈봉투가 검찰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를 따라서 돈봉투 조작론을 갑자기 이야기했는데 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돈봉투가 검찰이 조작했다고 하면서 본인은 또 어제 다른 라디오 가서는 이게 정당법상 이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밥 한 그릇 먹고 뭐 이렇게 다 했다는 이야기인데 밥 한 그릇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좀 돈이 좀 흘러 다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검찰은 조작이라고 하면서 또 거기 가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작 이야기하는 거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송영길이가요. 예. 엄청나게 지금 위기죠. 지금 이제 9,4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예. 여기서 컨설팅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아, 그렇죠. 송영길이가 이제 당대표 놓을 때 1억인가 얌전한 고양이. 예. 얌전한 고양이. 예. 그게 전인호라고요. 예. 운영하는데 전인호 씨가 아주 좌파 중에 좌파입니다. 아. 얌전한 고양이의 1억 컨설팅비를 먹사연이 대납했다. 이걸 이렇게 수사하고 있어요. 얌전한 고양이가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죠.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캠퍼를 컨설팅 해준 업체가 얌전한 고양이. 예. 그 대표가 좌파. 전인호. 예. 원래부터 캠프에서 활동 많이 했던 당에서 이런 분이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나왔을 때는요. 여기 얌전한 고양이에 5억 5천만 원에 컨설팅 했어요. 5억 5천을 준다? 야, 이게 리베이트 의혹이 없나? 예. 리베이트 있잖아요. 그렇죠. 주고 또 받는. 그 정치권에서 그 자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송영길이가 이렇게 코너에 엄청나게 몰리니까 예. 지금 이게 사람이 망가지다 보면 막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여기 저는 4대 망언이 높다 봐요. 4대 짧은 망언. 송영길이 예. 말도 안 되는 자기들 진영에서 보면 예. 그게 첫째가 예. 태블릿 PC 조작설 있잖아. 예. 이게 우리 우파에서는 많이 주장했죠. 예. 근데 그러니까, 좌파에서 맞아. 이걸 주장하면 예. 야 그러면 여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무효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탄핵했잖아요. 기소도 무효네. 예. 아니 아무리 망가져도 이게 좌파 당대표까지 한 국회의원 오선한 놈이 예. 아니 이거 좌파 진영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어. 예. 이거 완전히 변희재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잖아. 그럼 우리가 그 가짜 가지고 지금 탄핵한 거네. 이렇게 그러니까 되잖아요. 제가 여기 태블릿 PC가 조작이 아니다 맞다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논의를 하고. 그건 논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그렇죠. 주장하는 쪽이 최순실을 비롯해서 네. 최순실 씨도 우파 쪽이 주장하니까. 네, 최순실 그거 가짜라고 하고 변희재 씨도 그거 가짜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저도 옛날에 저도 조작설이 의심이 간다고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걸 송영길이가 하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 진영에 핵폭탄을 던진 거야. 송영길이 와, 송영길이가 자기 진영에 대포를 쏜 게 아니고 예. 자기 진영에 메가톤급 전략 핵폭탄을 터뜨렸다니까. 자폭이죠. 자생하려고 자폭을 했네. 예, 폭탄 터뜨렸네. 이게 첫째 망언이고. 송영길이 그때 제가 찾아보니까는 사선 국회의원이었는데 탄핵 때 신천시장 지내고 나서 그 태블릿 PC 가지고도 막 그 이야기를 막 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마치 그것을 가짜로 만든 것처럼 자기 증거를 조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망언. 두 번째. 내가 이게 노회찬 형님이 있었으면 단일화돼 가지고 이게 정권 교체만 윤석열 쪽으로 안 됐으면 내가 이게 탄압 없었을 텐데 눈물이 난다. 야, 이놈이 눈물이 난대. 야, 송영길 그때 너가 이게 비례위성 정당 만들어 가지고 정의당을 짓밟았잖아. 그렇죠. 정의당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단일화 협상이 없었다는데 지금 와서 이게 노회찬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심상정이 공격하면서 결국에 정권 교체가 윤석열로 돼가지고 탄압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TV 나가서 송영길 너게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도 이 정도 녹취록 놓으면 어차피 처벌돼.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도 이 정도 녹취록 이정근 거 있잖아. 처벌 안 하면 정권이 위험해. 강내구 녹취록이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놓은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너 교도소 가. 제가 이렇게 반박했거든요. 이게 두 번째 망언.
그다음에 세 번째 망은 바로 이재명을 까버렸잖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거는 야당이기를 포기한 거다. 그러니까. 예. 야, 이재명, 당신은 이게 대장동 위례 FC 다 써먹고 말이야. 당신만 멋있게 폼 잡고 포기하면 내가 돈 준 20명을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내가 돈 준 20명 영장 들어오면 이게 다 포기하고 가야 되나. 그럼 판사인데. 지는 한번 써먹고, 이재명 지는 한번 써먹고, 멋있는 척 딱 물러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야. 왜냐하면 이게 물론 법원가가 기각이 될 수도 있죠. 기각될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그렇죠. 판사 앞에 가 영장실질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하루 대기하는 것도 개망신이잖아. 그렇죠. 하루 대기해야 되잖아. 하루 구금.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다가 20명이 다 법원 앞에 가면 다 공개되잖아.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다 가야 되잖아. 포기하면. 그러면 국회에서 그냥 빨리 부결시켜야지. 판사 앞에 가 조아리고 빌고 뭐 하루 구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망언이잖아. 20명 때문에 송영길이. 그 다음에 마지막 망언이 바로 밥값이죠. 아, 밥값. 이거는 자백입니다. 아니, 나 밥값 좀 뿌리다 그래. 이게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이죠. 자백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정치개혁 방향과 맞습니까? 정치개혁이 입은 풀고 돈은 묶어라. 이게 정치개혁이잖아. 근데 밥값이나 기름값이나 돈 좀 풀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이게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가지 지금 이제 이게 바로 송영길이가 최근에 4대 망언 네 가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이 밥값 이야기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게 이 전국 단위 선거는 그래서 일반 건가는 일반 유권자가 하는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고 정당 선거는 정당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에서는 이 일당이나 일비를 어느 정도 줄 수가 있고 다가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당법에서는 그게 일치를 금지하고 단지 유일하게 밥값을 그러니까는 밥을 사줄 수 있는 것이 전국 단위 회의가 열렸을 때 지방선거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걸 하면서 정당 선거도 어떤 전국 단위 선거처럼 선관위 정도의 기준을 적용을 해서 공소시효도 빨리 만들어서 없애고 공소시효 선거법 같으면 벌써 다 지나버렸죠, 자기들은. 6개월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한 건데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는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자백을 했는데 지금 증거를 검찰이 조작을 했다고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자백도 맞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한테 300만 원이 밥봉투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그냥 이게 매수한 거 아닙니까, 대의원들. 그럼요. 300만 원씩 이게 밥값 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요. 물론 근데 뭐 또 실무자들한테 50씩은 뭐 밥값 기름값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게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정치 개혁하고 역행하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정신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또 이해는 돼요. 뭐 제정신 아닐 거예요. 조금 전에 먹차형까지 지금 터져버렸기 때문에 얌전한 고양이가 지금 부뚜막에 올라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텐트 발언. 아, 텐트. 야, 두 번 셀프 검찰에 갔다가 이번에는 가서 아예 검찰청 앞에서 텐트 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일부에서 이재명이는 빨리 치라. 아, 예. 정광석과처럼. 7월 초.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말이 자충수가 되게 그 말한 게 입에 침이 마르기 전에 청구해라. 빨리 치라. 7월 초 빨리 치라. 입에 침 마르기 전에. 침 마르기 전에. 네. 그러면 이게 말을 바꾸면 국민들 비난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두 번째 송영길이는 늦게 치라. 입에 침이 마른 후에 쳐라. 늦게 치라. 늦게 쳐라. 영장을 최대한. 왜 최대한. 그렇죠, 왜 그러냐. 지금 이게 송영길이가 막 자진 출석 쇼하고 텐트 치고 막 내 소환하라는 거는 결국에 진짜 중요한 범죄를 덮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입니다. 나 이게 9,400에서 빨리 끝내라. 꼬리 자르기. 이정근 녹음 파일에 나오는 그것까지만 끝내라. 지금 계속 수사를 확대해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1억을 대납했다. 또는 이렇게 밥값을 대납했다. 계속 수사가 확대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빨리 내를 조사해가지고 기소하면 수사가 꼬리 자르기로 좀 멈추자. 그 정도 선에서 이런 뒤에 의도 하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자기가 돈봉투 준 사람들, 의원들 보호해 주려는 이런 데 다목적으로 자꾸 쇼를 하는데 항상 이 바둑에서 상대가 두는 수에 따라 두면 안 돼요. 아, 그럼요. 송영길이가 빨리 해라는 것만 천천히 해야 돼. 서정욱 변호사가 타이젠 바둑 9단입니다. 천천히. 그럼 여기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자가 만약에 텐트 치고 막 빨리 조사하려고 농성을 하잖아. 진짜 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 신문에 나왔잖아. 조선일보에.
양재동에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아, 예, 예, 거기 예. 해고 노동자가 예. 텐트 치고 데모를 했는데 서초구청이 예. 10년 만에 철거했어. 정성수 구청장인가? 예. 예. 전성수 10년 만에. 예. 이게 법치, 이게 나라입니까? 그럼요. 이거, 그거 그래서 잘했어요. 저는 송영길이가 송터남이라고 정도 송영길이가 텐트 치면 예. 검찰에서 10분 만에 철거해라. 10분 만에 텐트 벗겨버리면 돼. 예. 무단 점유잖아. 예. 이거야말로 이게 대집행도 필요 없고 그냥 직접 벗기면 돼. 홍준표 시장처럼 대집행할 필요도 없어. 그냥 만약에 검찰에서 안 벗기면 예. 우리 제가 우파 지지자 몇 명 가가지고 예. 텐트 그냥 끌어내버리려고. 예. 왜 불법이니까. 예. 이 텐트를 검찰청에 치울 이유가 없잖아. 그냥 우리 그 우파 지지자들 있잖아. 그 네. 상진아재하고 막 우리 자유연대 네. 제가 몇 명 데리고 가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텐트 걷어. 예. 텐트 걷어봐도 무슨 죄입니까? 불법으로 된 거. 텐트를 칼로 찢으면 안 돼. 아, 텐트를 그냥 걷어. 그럼- 걷어가지고 줘 그냥 텐트를 칼로 찢으면은 뭐 재물 성계죄지. 성계가 되니까. 텐트를 10분 만에 아주 딱 제가 걷어가지고 송영길이 약 가져가. 포개가지고. 예, 밀어내면 돼요. 검찰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송영길이 쫓아내고 예. 그다음에 수사는 차곡차곡 예. 어디부터 이번에 박용수 보좌가 영장 친다잖아. 예. 박용수 아, 보좌가 보좌관. 영장 치고 예. 그다음에 먹사위원회 2명이 증거인멸로 입건됐어요. 예. 그 여자 자금 관리하는 여자 있잖아. 송영길이하고 예. 그게 이재명하고 김현재하고 관계거든. 좀 단순한 보좌진보다는 좀 깊은 관계일 거야. 예. 그까지만 예. 더 이상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한데 그 여성도 증거인멸로 입건됐고 또 한 명 입건됐어. 예. 그러니까 먹사위원회 2명도 기소하고 그다음에 박용수 영장 치고 예. 그다음에 윤관석 이성만 기소하고 예. 그다음에 20명 돈방투 영장 치고 예. 그리고 마지막에 대미로 송태남이 영장 치고 예. 이렇게 저는 가야 된다. 예. 절대 검찰이 송영길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민주당이 완전히 검찰에 포위당한 형국이죠. 완전히 그 김남국도 그렇고 또 안민석 뭐 이런 사람들은 다 포위당했잖아요. 그래서 안민석도 이거 불체포특권 포기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게 자기 문제가 되니까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처음에 그 이재명의 친위대 같은 처음에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검사들을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자기들을 수사하는 검사는 탄핵 거래가 없으니까 그 전에 그 라임 사태 김봉현 그 씨가 뭐 3명의 검사에게 접대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유우성 씨인가요? 간첩 조작 사건. 그 검사를 탄핵을 하겠다. 이 탄핵을 하면은 3분의 1이 발의를 하고 가반으로 하면은 탄핵이 되고 의결이 되고 헌재를 가고 이제 이런 결과를 이런 거 거치게 되는데 일단 그 탄핵을 하겠다는 4명은 전부 다 어떤 뭐 불기소되거나 무혐의로 다 끝난 검사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검찰도 부글부글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막 그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노웅래부터 이재명, 윤관석, 이성만 전부 막 민주당에 부결시켜 버리니까는 이거 검사들이 좀 열 받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뭐 제가 보기 그 민주당하고요. 네. 검찰은 이미 전면전입니다. 둘이는 이게 그 화해할 수 있는 전면전이에요. 아 이미 전면전이 벌어졌다. 왜 검수한박부터 네. 전면인데 뭐 사자가 뭐 자고 있을 때 코털 건드리는 거지 이미 사자하고 민주당이 싸우고 있어요. 아 이미 싸우고 검찰하고 네. 민주당하고 네. 싸우고 있고요. 네, 더 자극을 할 예, 이거는 이게 김용민의 검사 탄핵은 지도부가 안 할 겁니다. 아 지도부에서 맞아요. 지도부에서 네. 시큰둥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일단 유성 사건 이것 때문에 김용미가 뜬 거예요. 아 자판에서 이 사건을 맡으면서 김용미가 국회의원 된 거예요. 아 그건 몰랐습니다. 그거는 이게 김용미가 변호인이에요. 간첩 조작했다고. 예. 근데 이 진실을 다 보면요. 예. 김용미 말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진짜 이슈가 돼가지고 진실을 밝혀보면 그 검사가 억울한 게 더 많아요. 조작 의혹 사건. 실제 맞아요. 실제 그 간첩이라는 증거도 많습니다. 제가 그 조작 사건이라고 교정을 예. 했는데 그게 아니고 조작 아닙니다. 조작 주장 사건. 이게 이슈가 되면 오히려 맞아요. 곤란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술은 다 이게 이미 재판까지 끝난 거 다 아니에요. 끝난 거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걸 다시 이렇게 탄핵한다? 말이 안 되고요. 예. 근데 이거 하다가 아까 줄줄이 구속영장 하니까 제가 어제 채널A 방송을 나갔는데 예. 불체포 특권은 이제 이재명이 포기한다니까 다른 의원들이 심으로 가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서 이게 그 앞으로 20명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영장 가능한 사람이요. 안민석이 크잖아요. 그러죠. 안민석이는 재산? 독일의 검찰까지 사칭해가지고 200조. 재산 예. 몇백 조 이야기했잖아. 최순실 재산. 예. 그다음에 그게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돼 있죠. 김의겸이도 크죠. 예. 청담동 술자리. 예. 자기가 협업했다 그랬잖아. 예. 첼로 치는 채아 씨. 예. 제가 잘 아는 예. 채아 씨. 예.
청담도 술자리 한동훈하고 예. 윤석열 같다. 예, 뭐 이 크잖아요. 가짜 뉴스. 예. 예. 그다음에 장경태. 장경태. 이게 예. 대통령실에서 1호로 고발했잖아. 캄보디아에서 빈곤 포르노부터 뭐 여러 가지 했잖아. 조명 설치. 예. 그다음부터 엄청나게 예. 많아요. 예. 이런 게 만약에 구속영장이 올 수 있죠. 예. 옛날에 정봉주도 왜 BBK, MB 때문에 1년 살았잖아. 예. 이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도 큰 죄입니다. 예. 그럼 영장 올 수 있죠. 그럼 이게 제가 이제 채널에서 이런 거 오면 그럼 이게 안민석이나 김어겸이나 장경태나 불체포 특권 행사할 거냐 말 거냐 예. 이렇게 공격했지. 예. 자기들이 서명을 안 하니까. 예. 그랬더니 그 상대로 놓은 이성훈 변호사라고 있잖아. 예, 예. 이성훈 예. 민주당 변호사. 예. 그러더라고.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검찰이 치매기 검찰이 독재도 이런데 이거는 당연히 불체포 특권 해야지 예. 이러더라고. 아, 불체포 특권 해야 그러니까 된다. 자기들이 포기한다 하면서도 선택적으로 하는 거지. 예, 예. 자기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영장이 들어온다. 이럴 땐 또 불체포 또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숨은 뜻이거든요. 예. 따라서는 이 불체포 특권 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저 김원경 그 혁신위가 또 뭔가 한 건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전부 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자고 했는데 저렇게 하다가는 쫓겨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쫓겨날 제가 것 여기 박지현이 있잖아요. 옛날에 비대위원장. 예, 예, 이게 박지현이가 그때 N번방 박지현, 예. N번방 사건으로 학생이잖아. 한림대. 예. 어린애잖아. 예. 얼굴 마담을 데려놨더니 예. 진짜 자기가 하려고 혁신하니까 자기가 잔다르크로 착각한 거야. 얼굴 마담 역할씩 있는데 잔다르크 역할 하려니까 팽당했죠. 그렇죠. 김원경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런 것 야, 같아요. 너 얼굴 마담 하라 했는데 무슨 아니면 뭐. 차도 살인. 근데 너 갑자기 막 이상한 거 주장하면 너도 잔다르크 행사해? 너도 쫓겨나는 거야. 그러네. 쫓겨날 수 네, 있는 그럼요. 자, 교사님이고 이것은 반드시 제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김명수 대법원장 이야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들어서 상당히 어떤 뭐 여론 재판 시기에 재판도 많이 했고 또 뭐 조국 같은 경우는 미루기 재판 뭐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 부역을 하는 김명수 재판부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김명수 수사받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뭐냐면은 이 임성근 사건 전 부장판사 근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른바 그 사법농단 사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거기 연루가 돼서 민주당이 탄핵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 몸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사표를 냈는데 안 받아들었습니다. 김명수가 안 받아들었을 뿐 아니고 나중에 녹음 파일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김명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자체하고 대법원장이 법률적인 것은 자체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민주당이 당신을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인다. 무슨 욕을 듣겠냐. 그러니 나 민주당 눈치 봐야 되고 문재인 눈치 봐야 되니까 당신 사표 수리 못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제가 되냐 하면은 녹음 파일 자체가 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김영수 대법원에서 국회 쪽에다가 김성근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수사가 들어갔는데 이거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요. 원래는 이제 김인겸 예. 이분이 법원행정처 차장이에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죠. 예. 원래 이제 김인겸 판사를요. 예. 검찰에서 이제 이거 찾아가 가지고 예우를 갖췄죠. 아, 조사를 했네요. 찾아가서 조사를 한 거예요. 예. 김인겸 판사를. 예. 근데 찾아가서 공손하게 했더니 완전히 검찰을 개무시해가 전부 거짓말로 소명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도 원칙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소환을 했. 그래서 이제 김영겸 부장판사 예. 검찰로 오시오. 지금 현재 서울 고법 부장판사네요. 예. 바로 소환했잖아요. 일단은 참고인 신분. 예. 근데 이분 소환을 폼으로 그때 법원행정처 차장이면 셉니다. 고법 부장이면 옛날 차관이에요. 근데 이분을 소환했잖아. 예. 그러면 이분 소환으로 끝낼까요? 예. 이 수사를 하는 게 박혁수 부장검사 형사 1부의 이준석 사건 수사하는 검사입니다. 예. 이준석 수사부에서 예. 김명수 수사합니다. 근데 저는 김명수 소환도 임박했다. 예. 9월 달에 퇴임 적시 관사로 가기 전에 예. 검찰청으로 먼저 오시오. 퇴임과 동시에 예. 이게 소환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 간사에서 나오기 전에. 예. 빨리 여기 검찰로 오시오. 예. 물론 근데 이번에 김명수가 꼬리를 내려가 대법관 추천 있잖아. 예. 이거는 대통령실하고 코드를 좀 맞췄어요. 예. 권영준 서울대 교수. 예, 그랬더라고요. 그다음에 서경환
부장판사. 본도 이제 본인의 그 해가 지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이 정도 꼬리 내려가지고 싹싹 그냥 빌면 한번 봐줄 줄 알았지. 근데 제가 그때 방송에서 뭘 했습니까? 김명수가 꼬리 내려가 추천했다 해서 지금 김명수가 물에 빠진 개인데 건지주면 안 되고 죽도록 더 때려 패야 된다. 이렇게 방송했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검찰이 제 방송 많이 보는가 봐. 김명수 이제 죽도록 때려 패야지. 김명수의 잘못은 뭐냐? 첫째, 김명수의 잘못은요, 세 가지로. 첫째, 사법부를 좌파 일색으로 완전히 편향되게 구성했다. 지금 이게 대법원에만 민변 우리법 7명입니다. 전부 이게 다 그걸 판치고 있잖아. 그렇죠. 편향되게 구성했다. 이게 큰 죄고. 두 번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재판을 갖다가 재판을 이게 막 3년, 4년 끌었잖아요. 계속 밀었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근데 김명수 책임이 큰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모로 조국이 지금 출마한다는 이야기 나오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이에요. 지체되게 끄는 거. 이게 국민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 비리 있잖아. 김명수 별명이 법복입은 정치꾼입니다. 원래 김명수가 거짓말의 명수고 위선의 명수인데 별명이 권순일이는 서초동 이발사고 김명수는 법복입은 정치꾼이에요. 정치꾼이잖아. 법복만 입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녹취가 뭐 잘한 건 아니고 오죽 거짓말을 잘하면 녹취했겠냐고. 그렇죠. 야, 저는 이게 녹취 중에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통화를 녹취한 거 처음 봤어요. 원래 대통령 말은 녹취가 안 되지. 그 자들 법조계에서 다 소문이 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명수가 오죽 거짓말을 잘하면 좀 말 바꿀 테니까 녹음을 했겠냐고.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개인 비리가 임성근 판사의 뭐 직권 남용, 그다음에 이 국회 허위 공문서 작성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그 잡범 개인 비리 있잖아. 관사에 뭐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손자 놀이터를 만들었다. 아, 그런 거 있었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산 전용. 이런 까지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죄로 저는 처벌해야 된다. 그때 그 자녀가 들어와서 간사에 살았다 이런 것도 살았죠. 있었죠. 그게 서초구에 아파트 분양받아 가지고 맞아요. 지금 이게 몇십억 됐고 거기에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이 그 들어가 살았죠. 그러니까 손자 놀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네까지 만들어져요. 그네까지. 참 좋은 할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저기 조금 전에 김명수 수사팀이 이준석도 수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준석은 지금 경찰에서 소환을 받아서 조사는 받은 적이 있는데 검찰에 불려가는 건 처음이죠. 지금 이게 곧 소환될 것 같은데. 경찰하고 검찰 수사는요. 하늘과 땅입니다. 아, 그래요? 야, 경찰 수사는요. 거의 민사 소송과 똑같다 보면 돼. 그러니까 경찰은 한 명이 여러 사건 들고 있잖아. 당신이 증거 좀 가져오시오. 당신이. 그러니까 이게 증거 가져오면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해. 수사가 아니야. 그냥 민사소송이 판사야. 민사소송할 때 원고 피고가 증거 내면 판사가 판결하잖아. 수사가 그래요. 즉 경찰서 가보세요. 압수수색 좀 해달라면 절대 안 나갑니다. 특별한 거 아니면 뭐 홍준표처럼 큰 거 아니면 압수수색을 안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일반 경찰은. 그렇겠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경찰에서는 이준석이가 널널하게 수사 좀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경찰하고 수사 강도 압박이 다릅니다. 검찰은 항상 한 손에 영장, 한 손에 이제 서류를 컴퓨터 들고 질문하거든요. 항상 한 손에 영장이 있어요. 영장 들고. 영장 들고 한 손에 컴퓨터. 경찰은 영장을 칠래도 검찰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검찰은 바로 법원에 보내버리면 되니까 딱 들고 하네. 지금 이제 아마 공개 소환한다는 말이 있죠. 공개 소환하고 이준석이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일단 다 가지고 검찰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요. 그때 거기 그 접대한 장기훈 이사 술값 명세서 세부 명세서. 그러니까 1차 얼마, 2차 얼마. 세부 명세서. 술 한 병 얼마, 안주 하나 얼마, 밴드 하나 얼마. 그다음에 여자 2차비 50. 계산서 쭉 적은 거. 총액만 있으면 안 되잖아. 항목별로. 안주가 얼마고 뭐 밴드 얼마고 해서 쭉 계산서. 영수증에는 총액만 175만 원이다. 그렇죠. 총액만 있잖아. 카드 영수증은 보통 뭐 우리가 술값 좀 깐깐한 실무자들이 그래. 대범할 때는 야 근데 200만 원 대충 알아서 이러잖아. 근데 이사들은 흔적을 좀 남겨놓고 술값 좀 깎으려면 세부 내역 좀 가져보세요 하면 가져온단 말이야. 그렇죠. 여기 좀 깎아. 이거 좀 깎아. 그걸 검찰이 갖고 있네요. 경찰이 다 갖고 넘기고. 경찰이 이제 다 넘겼대. 그게 결정타죠. 검찰을 송치할 때 넘겨. 그게 결정타죠. 그 다음에 마담.
마담은 여자를 관리하잖아. 아. 마담. 예, 예.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여러 정원들 녹취록 예, 맞아. 예, 예. 제가 저번 방송에서 쭉 했잖아. 예, 예. 가보면 이게 이준석이가 야 검찰은 역시 다르네. 경찰하고 다르네. 예. 아마 이게 그 힘들 겁니다. 기소는 불가피하다. 예. 그래서 이준석도 일단은 뭐 정치 생명 거의 끝났다고 저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고. 자, 마지막 하나만 딱 더 다뤄보죠. 예. 오늘 2시 자, 이낙연 귀국 했는데 앞으로 이낙연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게 귀국해가지고 뭐 당이 어떻게 되느냐 하잖아요. 예. 저는 항상 그 수박을 제가 좋아하니까 아. 오늘은 제가 살구를 먹고 왔는데 수박이 없더라고 집에. 아침에 살구 먹고 왔는데 예. 수박이 먹을 때 탁 두 조각 쫙 찢어지잖아. 예. 그렇게 당이 딱 수박처럼 딱 찢어질 걸 봐요. 이야기에 들어오면. 왜 그러냐? 예. 지금 이게 외국에서 강연하는데도 막 개딸들이 들어가 난리 치잖아. 아, 그렇죠. 그 수박 거린 가져. 지금 이렇게 공항에 우리 그 달걀 던지러 가자. 예, 예, 뭐 그런 뭐 거 달걀을 던질지 수박을 던질지 는 예. 봐야 되겠지. 예. 또 막 수박 깨고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다음에 이낙연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이낙연 지지단체 대표가 저하고 연락돼요. 아, 그래요? 그 이재명 씨라니까. 그렇네. 옛날에 윤석열 찍고 이랬잖아. 아, 그렇네. 윤석열 찍었잖아. 맞아. 이낙연 지지자가. 네, 맞아. 그 우리 낙딸이라고 이낙연의 딸 개딸 말고 낙딸 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호칭은 이제 저끼리 하는데 저는 지금 이게 이번에 그 김은경이 혁신위원장 내세워가지고 차도 살인해가 반 이재명이 다 친해라잖아. 예, 예. 이걸 이게 그 이낙연이가 모를까요? 다 알죠. 알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 총선이 다가오는데. 지금 이게 이미 극한 대결까지 갔잖아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대장동을 퍼뜨린 정영학 회계사가 예. 대동고 출신입니다. 대동고. 예. 거기서 이게 이낙연 캠프에 자료 갖다 준 거예요. 예. 이낙연 지지자입니다. 호남 인맥으로. 예. 그 윤영찬 예. 한데 자료를 다 준 거예요. 정영학 회계사가. 지금 후회하더라고. 예. 괜히 갖다 줬다고. 정영학 회계사도 후회하는데 예. 저는 결국 이미 그 지역마다 개딸들이 현근택이하고 윤영찬이가 싸우고 예를 들어 전해철이하고 양문석이 그리 왔잖아. 예, 예. 수박 뿌리 뽑는다고. 따라서 저는 이낙연하고 이재명이 도저히 화해 한 당으로 화합은 어렵다. 예. 결국 이 수박이 두 조각 나듯이 쫙 잘라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역시 우리 서정욱 변호사 법대로를 들으면은 저도 다 이 속이 확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일부에서 또 김남국, 이재명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게 핵심을 짚어서 그 설명을 해줬었고 2부에서는 송영길 그리고 김명수, 이준석까지 또 이낙연까지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